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오랜만. 너무 바쁘시고 또 이 워낙 SNS의 황태자이기 때문에 워낙 바쁘셔갖고 했는데 오늘 예, 제가 이렇게 이정민 박사님을 바쁜 날에도 모신 이유가 예, 어쨌든 민주당 당원이면서도 예, 워낙 그 뭐라고 하죠? 뭐 국내임은 진짜 뭐 너무 약하니까 예, 뭐안 건드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소수 정당으로 몰락했잖아요. 예. 이 민주당이 너무 오만해요 요즘. 그렇죠. 요즘 민주당에서 항상 벌어지는 적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음. 대세론이 있을 때는 지들끼리 싸워요. 동지끼리.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저분한 모습인데, 음. 그것 때문에 이 국민들을, 유권자들이, 음. 정치에서 유권자가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인데, 이게 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다 됐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서 그런지 경선 과정이 아주 진짜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그 보면 예전에 과거 뭐 예, 최근까지 연결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도 예, 국민의힘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예. 민주당 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예. 다 마무리된 거고, 솔직히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그쪽 분야의 전공이기 때문에 예, 예. 제가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솔직히 사업자들이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당한 거예요. 음. 그럼 당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시장은 성남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그 성남시에 있던 공장 이전 적지에다가 그 공장이 떠난 자리에다가 그 땅을 사가지고 전부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어디서 공원 조성비용을 어디서 조달했느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개발 이익에서 추정 개발 이익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표창을 줘도 시원찮은데 그걸 범죄자로 몰고 간 그 사건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게 더불어민주당 상대 후보 쪽에서 나왔다는 거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됐던 소스도 어디냐? 그 어디 경기도에 있는 저 언론사인 것 같은데, 뭐 거의 준 카드라 통신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장동 사건이 지금까지도 논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제를 우리가 단 이유는 뭐냐면 예, 이번에 예,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승패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야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친했다는 그 예. 옛날 뭐 문대림 의장 예. 그다음에 오영훈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예, 뭐 위성권 그때 상임위원장 했을 때 예, 이 세 분이 거의 뭐 같이 식사도 하고 의형제 예. 같이 했는데 예. 이번 경선 보면 예. 야 정말 사람 죽일 듯이 서로 가네. 야,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정치권이 상당히 좀 무섭다는 생각을 느끼는데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번에 민주당 제주도 지사 후보 예. 경선 상당히 논란도 많고 이렇게 예. 했는데 오영훈 지사, 예, 위성호 국회의원, 문재인 국회의원 그 출마 예, 그 경선 내용하고 이번에 뭐 마타도어 식판도 막 여러 개 터졌고 예. 뭐 각종 논란이 터졌는데 이번 경선을 예. 민주당 당원으로서 예. 그 제2도민으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뭐 저한테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시면은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저한테는 문대림 의원하고 의형제다, 뭐 문대림의 핵관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거는 전혀 상관없고 뭐 형제처럼 지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 20년이 넘는 인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 친하잖아요 원래. 예, 그렇죠. 셋 다 친했죠. 약간 문대리면 조금 더 아니, 친한. 조금 더 친했죠. 예. 조금 더 친했던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대림 의원하고 많이 친해졌고, 문대림 의원님이 솔직히 2012년부터 아픔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2번 떨어지고, 도의사 떨어지고, 또 그 다음 저 뭡니까? 또 도의사 경선 떨어졌다가 국회의원 경선에서 이겨서 국회의원 겨우 2024년에 했다가 이번 2026년에 또 경선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런 과정도 있고, 그 다음 또 가정사적으로 또 아픈 일도 겪었었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인간으로서 그 연민을 가지게 되면 좀 더 가근해지고 좀 이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친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 경선 과정을
아무리 공정하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은 아, 문대림에 치우쳐 있을 것이다라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선을 볼 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저 오영훈 지사님이 그 뭡니까 하위 20% 받은 거는 뭐 도민들의 냉정한 평가고 냉정한 평가를 중앙당이 이제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대림 의원의 25% 감사는 이게 벌써 14년 전 벌어진 일이잖아요. 14년 전 일인데 이게 작년인가 당헌이 변경됐을 거예요. 그러면 변경된 이후에 일만 해야지 이걸 변경전에 12년 전 일까지 끌고 온 거예요. 10년에 8년 더. 그러니까 그럼 10년 동안 문대림 의원을 출마를 안 했어요. 계속 출마했었거든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 당관이 바뀌었으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설령 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헌법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비춰봤을 때 이 당헌이 설령 위헌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구제는 최고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적인 그 장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이렇게 소명 기회를 달라 최고위원회 판단을 들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걸 아예 수용을 안 해버린 거죠. 물론 그게 재량일 수도 있지만 그 재량 행위를 한 사람이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인데 이 재미있는 게 조승래 사무총장, 오영훈 지사, 위성곤 의원, 그다음 안호영 의원 이 셋이 이 넷이죠. 넷이 공통점이 있어요. 같이 국회의원 네, 2016년에 처음으로 초선에 당선됐고 모두 68년생이라고. 그래서 이제 관계가 좀 끈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거를 상정을 안 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 그 상정하지 않는 데 결정적인 논리를 제공한 게 탄원서 형식을 빌린 위성곤 의원의 탄원서 형식을 빌린 투서 사건이었습니다. 그 투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감사안이 결정이 된 거죠. 예.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위성곤 의원이 과연 이번 도지사 출마를 하려고 했었을까? 저는 안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주 혁신 포럼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영훈 도정에 대한 평가. 이게 솔직히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 그러니까 일부 의원님들 전직 의원님들이 이제 이대로 가다가 제주도 도산한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제주도를 바꿔보자 해서 만든 게 제주 혁신 포럼입니다. 그때 송재호 의원님이 물론 이제 주축이 돼서 했고 그 다음에 문대림 의원님이 참여를 했고 애초는 위성곤 의원님도 예, 위성곤 의원님도 참여를 하기로 했다가 이게 갑자기 틀어진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제 하위 20% 얘기가 막 나올 때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빠졌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당헌 당규가 작년에 바뀌었으니까 이제 문대림 의원도 25% 감산 받으면 해볼 만하다.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요 위성곤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언제부터 준비했을까? 조금 더 생각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걸 어디서 캐치를 했냐면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석한 거예요. 참여. 뭐 솔직히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밑에 뭐 간사들이라든지 그 소위 전문가 풀들이 있잖아요. 그 전문가 풀에서 모든 것들이 대부분 나오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은 그냥 어떤 정치적 구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이제 포함시켜 준 거예요. 뭐
분과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이고, 그다음 뭐 간사, 그러니까 바로 밑에 간사도 국회의원들이고, 그다음 분과위원 중에 한둘은 국회의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전문가로. 예, 전문가로 이제 채워놨거든요. 그 밑에 이제 또 전문위원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딱 60일 동안 운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유성곤 의원은 저기 간 거는 이제 슬슬 도의원 출마를 준비하겠구나. 도지사를 출마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위성곤 의원이 어째 3선 이후에 예. 다선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입장에서 3선 이후에는 뭔가 새로운 정치적 변로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맞물렸겠죠. 그것도 있지만 우리 도의원 같은 경우도 3선까지는 잘 되지만 4선은 잘 안 그렇죠. 되잖아요. 이번 솔직히 위성곤 의원님 국회의원 될 때 3선 되실 때 예. 조금 애매모호했어요. 고기철 위원장하고 저번에 붙었을 때. 아니 그냥 저 득표율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 득표수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위험했어요. 그 중간에 한번 위험할 뻔했었죠. 조금 고기철 당시 후보가 약간 공격적으로 더 그렇죠. 나갔다면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때. 중간에 뭐 국민의힘 내부 잘 모르시니까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내부에 그 고기철 위원장하고 예. 다른 뭐 전 관계자분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예. 서귀포에서 표가 많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뭐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거만 없었으면 아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토론회 과정에서 나왔지만 그 위성곤 의원이 10년 동안 서귀포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런 질문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해놓은 게 뭐냐? 성과가 뭐냐?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저 노코멘트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저 솔직히 얘기해서 네. 분명히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그때 강경필 후보랑 이렇게 토론할 때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서귀포에 유치하겠습니다. 명백하게 그 두 번째 공약에 새삼의 완전한 해결이 그 첫 번째 논란 공약. 엄청나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토론회 할 때는 그런 공약 한 적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TV 토론회이기 때문에 그 정도 뭐 약간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해서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분리하면 그런 적 없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좀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선 이 법적인 처분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있긴 있는데 아마 그건 뭐 국민의힘 쪽에서 알아서 하실 거고. 그거는 뭐 그쪽에 뭐 법률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겠죠. 그쪽에서. 근데 제가 개인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니 그렇게 하면 그거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뭐 공약들 내가 도지사 되면은 뭐 1년에 1인당 300만 원씩 줄게요. 할 수 있어요. 공약은. 근데 나중에 당선되고 보니까 이거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갖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솔직히 사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허위 사실로 해가지고 처벌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저거 말이 되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의구심 없거든요. 검증을 못 해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 따지면 뭐 SNS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저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런 식으로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논리적, 학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그거를 비판을 안 해요. 대응을 안 해요. 저는 그냥 이건 이래서 문제다. 이건 이래서 현실성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요즘은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이렇게 조회수나 이런 거 보고 어디 길 가다가 사람들 그건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는 옛날에는 언론, 뭐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 줄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했었다면 이제는 모든 유권자들이 다 검증자들이거든요. 1인 미디어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게 지금 아무리 대세론이라 그러더라도 이러한
잔짭들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은 KO 돼요. 버티지 못합니다, 이거. 이번 세 분 예. 경선 과정 보시면서 당원으로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답답하셨나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죠. 뭐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경선하는 과정에서 왜 표 계산을 합니까? 표 계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설령 내한테 표가 안 되더라도 그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방향 지시를 제대로 해줘야 되죠. 근데 딱 보면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알 거예요. 이런 그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의 전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밖에 그 캠프를 벗어나는 순간 그에 관심 있는 사람 10%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90%는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느냐. 100% 투표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표하러 왔을 때 뭘 보고 찍을까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저 사람 안 찍을래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제주도를 위해서 진정, 우리를 위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거창하진 않지만 이런 공약이 있구나. 그런 걸 계속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그래야 나중에 당선돼도 도민들이 그 정책을 따라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만약에 네. 오영훈 20%, 문대림 25%그 감상 결정 네. 없으면 위성권 의원이 도지사 될 확률은 거의 없었다. 출마 자체를 안 하죠. 그냥 아예 예. 진출 안 한다. 예, 그렇죠. 만약 오영훈 지사가 막 20% 해당 안 됐을 경우는 포럼에 참여해갖고 문대림 의원과 같이 갔을 것이다. 아니 20%의 감산 20% 대상이 아니었으면 문대림 의원도 출마 안 했습니다. 아, 오영훈 의원이 잘했으면 오영훈 지사가 제주도를 잘 이끌었으면 아무 출마 안 해요. 그렇죠. 되게 연임되잖아요. 예, 보통 다 해주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예. 일부 간단하게 너무 치열해갖고 자 2부부터 너무 재밌게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